카롤 나보르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열병식을 했는데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대놓고 대통령님이 1000대를 이렇게 사겠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도 좋지만 그만큼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고 위협적이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2 전차나 자주포, 천무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했을 때 3년에서 4년 안에 지금 2차 부분 혹은 전체 부분가 납품이 완료됐어요. 작으면 이제 1년에 60여 대, 아니면 1년에 180대씩 공급했는데 이런 공급량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11번째 시간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폴란드 총리분께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모든 어떤 내각에 참여석한 폴란드 열병식에서 K2 전차 1000대를 사겠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저도 사실 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폴란드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폴란드 매니아들이 난리를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카롤 나보르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우리로 치면 10월 1일 열병식 하는 것처럼 열병식을 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이 변함이 없어가지고 국방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선언을 이제 길게 했는데 그 선언 와중에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는지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요게 약간 의미가 좀 깊어요. 왜 의미가 깊냐? 이 폴란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이고 사실 K2 전차 계약은 전임 대통령 당이 달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K2 전차의 수출 이런 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혹시 폴란드의 정부가 바뀌면 방산 수출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대통령님이 1000대를 이렇게 사겠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도 좋지만 그만큼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위협적이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한다. 이 1000대의 수량은 사실 초기 지금 2차 계약이고 1차 계약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최종적으로는 1000여 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겠다. 요런 게 나온 게 폴란드 협의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에 대한민국과 합의한 도입 계획은 초기에 180대가 도입되고 지금 올해 이제 추가 물량이 도입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1000대 이야기가 나왔으나 2년 단위로 6번의 이행 계약이 남아있어요. 지금 2번이 진행되면 4번이 있는데 나머지 4번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게는 또 폴란드 입장이나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한국 무기만 지금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는 한국 무기가 정말 이제 중요하니까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외에도 이제 독일에서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수입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하이마스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AH-64 아파치 헬기 같이 여러 나라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그러면 굳이 왜 K2 전차 이야기를 했는가? K2 전차가 신형 계약이고 납기를 제일 잘 지키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계속 사왔으니까 특별히 특이할 건 없고 거기다가 한국산 무기 계약이라는 게 초반에 많이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물론 유명하죠. 뭐 K-팝 데몬헌터스 있고 K-문화 폴란드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미제나 독일제에 비해서 한국제에 사는 게 맞아? 이런 여론이 2022년 7월 계약할 때는 또 상당히 있었어요. 요게 물론 K2 전차가 운용되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었지만 이것을 아예 못을 박았다. 한국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그러니까 폴란드의 방위 사업을 키우고 그다음에 폴란드의 전력 증강했다는 의지가 압축된 단어가 바로 K2 흑표 전차를 원래 계획대로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요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열병식을 봤는데 K2 전차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총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 대통령께서는 이게 한국 무기를 우리가 더 사야 된다고 좀 이렇게 뭐랄까 내각을 설득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국민들을? 그 한국 무기뿐은 일단 일종의 사실 상징이고 전체적으로는 다 전력 증가를 이루겠다 이런 의도라고 폴란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제 그걸 상징하기 제일 좋은 무기들이 여러 무기들 중에서도 K2 흑표 전차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요게 또 기분 좋죠. 왜냐하면 하이마스라든가 아파치 다른 무기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다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폴란드의 무기 구매는 독일과 미국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차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KF-21도 이제 폴란드에 판매해야 되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3 잠수함에 대한 판매가 있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35 요것과 경쟁을 해야 되고 잠수함의 경우에는 독일의 타입 212 CD 잠수함이라는 것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폴란드가 우리한테 완전히 올인한 것은 아니고 미국과 독일을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 전차는 이겼지만 전투기와 잠수함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폴란드에 지금까지 수출된 한국 무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가격과 납기는 좀 어떻게 됐나요? 특히 저희 댓글에 폴란드 수출 좋은데 돈 받고 있는 거 맞냐? 제발 좀 확인해달라. 폴란드 수출에 대해서는 이게 방산 수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투자 관점에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사실 지금까지 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공개 수출, 비닉 사업 수출이 너무 많았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몇 가지 무기 체계는 정확하게 몇 개를 사가지고 얼마를 한지 요게 공시 의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의무 계약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디 팔렸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계약이 수출 계약에도 있어서 주로 중동 국가랑 계약하는 방위사업체들은 계약 금액이 몇 조 원이라는데 어디에서 계약을 하는지 몇 대를 사는지 비공개 이렇게 해서 멘붕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럽 수출은 그 점에서 조금 달라요. 중동과는 다르게 이런 수출 금액에 대한 엠바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 그 다음에 FA50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랑 공시를 보시면 이게 꼬박꼬박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동남아 국가 혹은 이제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도 일부 이제 못 사는 국가 이런 것들을 나라와 좀 계약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시장을 뚫어야 된다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고 폴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시장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거래하고 납기나 돈 이런 걸 우리가 빨리 납기한 만큼 걔들 돈을 제때 주니까요. 폴란드는 돈 잘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수출된 무기 가격 납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K2 흑표전차 제일 처음에 2022년 7월에 계약해서 12월에 첫 열대가 도착이고 요거는 진짜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속도인데 한국 육군이 사실 좀 양보를 해주셔서 전력화된 물량을 일부 돌려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133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제 133대가 인도됐고 곧 180대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게 1차 계약이고 요게 그게 33억 7천만 달러 이게 그랬는데 2025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니까 계약 첫 해 사인을 한 뒤 3년 만에 180대의 전차가 인도된다. 요거는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된다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나 노르웨이의 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한국의 흑표 전차를 이겨서 가능성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100대 뭐 70대 공급하는데 5년 7년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특수한 장비를 달거나 그 나라 요구사항에 맞춰서 추가 개발 기간이 걸린다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K2 전차의 납기는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1차 계약의 빠른 납기가 2차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야, 얘들은 진짜 제 시간에 들어오는구나. 지금 독일, 미국 전차는 제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요게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6월에 했던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180대 그리고 그중에 60세대는 폴란드에서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 생산한다. 이게 8조 8천억 원. 그리고 2026년에 이제 처음 2차분이 납품된 예정이라는 것은 1차 계약 끝나고 이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 없이 계속 폴란드에 전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8년 예정인데 그래서 3차 계약이 2027년 6년경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폴란드 대통령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1000대를 목표로 한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계속 1년에 150대씩 납품을 해야지 이제 7, 8년 만에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50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전차를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 있지만 미국에서 가진 전차는 생산 라인은 별로 없다. 이게 또 아이러리한 게 전 세계에서 전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직 그 의외로 미국이에요. 원래는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소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M1, A1, 에이브람스 전차가 7,000대 정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전차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우리보다 빠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고를 근데 신규 개발, 신규 생산을 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늦을 수밖에 없다. 걔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소화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정식 수출 전에도 폴란드의 그 크랩이라고
하는 자주포, 그러니까 차체만 수출된 게 있고, 차체와 포탑이 세트로 처음 수출된 거는 2022년 12월에 첫 24문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 그리고 현재까지 98문이 인도되었고, 1차 계약의 수량은 212문 24억 달러인데 2026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계약이 2023년에 일어나는데 요거는 2027년까지 납품될 예정이고 요게 150문 이상입니다. 3차 계약은 일단 폴란드에서는 일단 K9은 3차 계약은 없을 것 같아요. 400여 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제안하고 있는 게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사업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지금의 K9 그러니까 폴란드군에 공급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해서 뭐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화력을 더 좋게 하는 것을 아마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18문 이게 5조 원 그리고 2024년 2차 72문 요거는 이제 폴란드 현지 생산 60대가 포함된 2조 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게서 이 계약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발사한 트럭 그다음 로켓이 있는데 발사하는 트럭 자체는 2차 계약에서 마무리되지만 로켓 생산은 앞으로 계속돼야 돼요. 원래 이 다연장 로켓이란 거는 발사대가 예산이 2, 로켓 구매 예산이 8 이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현지에 천무 로켓 공장을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이것은 중동에 이어서 두 번째 현지 천무 생산 공장입니다. 로켓의. 그래서 그 생산 물량이 또 몇천 발, 몇만 발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FA-50 경공격기는 기존에 한국 공군이 쓰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FA-50 GF 버전이 2023년 7월에 125기 도착했고 2024년에 인도가 완료돼서 현재 운용 중입니다. 여기서 2차 계약 FA-50 PL이라고 해가지고 신형 A사 레이더 그 다음에 좋은 무장들을 신규로 탑재하는 요 계획은 36대 4조 원 계약을 해서 2028년이 이제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포 요것들 공통점이 한국군이 쓰는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K2 전차의 경우 한국군보다 좋은 PL 버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가는 건데 FA-50도 마찬가지로 36대의 경우에는 한국 공군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군 FA-50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개발 기간이 좀 들어가요. 지금 사천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사천에 제가 가가지고 FA-50 폴란드 버전의 시험 모델을 봤는데 레이더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걸 이미 진행 중이고 다른 것도 원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K2 전차나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했을 때 3년에서 4년 안에 지금 2차분 혹은 전체 부가 납품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빠르면 작으면 이제 1년에 60여 대 많으면 1년에 180대씩 공급했는데 이런 공급량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 러시아, 미국 전차 보유량이 많은 것과 생산 지금 능력이 많은 거랑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 물량을 이 정도 단기간에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공급 속도는 현재 세계 최고다라고 국뽕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투기도 이제 자동차처럼 신규차 시장,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이 있듯이 중고 무기를 산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미국 같이. 그런데 요거 전투 무기 같은 게 한 번 쓸 때 30년 이상을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중고 제품이라는 게 포장만 뜯었어요. 미개봉 신품 이런 거 없거든요. 다 이제 훈련들을 한 노후한 장비이기 때문에 신규 무기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품은 우리가 최고다. 네. 그러면 기자님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미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사고 다른 나라 것도 사실 많이 샀잖아요. 근데도 더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폴란드의 안보 위협은 증대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공급 그러니까 타국의 공급 능력이 많이 제한되어서 점점 폴란드는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그러니까 얼마 전 2025년 9월 10일에 새벽에 러시아 드론 수십여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의 공군기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말 폴란드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원래는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한 발 두 발씩 떨어지고 이런 건 괜찮아요.
하는데 자폭 드론들이 수십 대 오니까 국경 지방의 도시들은 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대피 명령도 내리고 전투기도 지금까지 몇 대가 출격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최소한 수십 대가 출격한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중에 격추를 한 것들 중에서 미국 전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요. 드론형 무기체들이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가 자국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했다 발표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SNS에서 폴란드 영공에 이런 그 침범에 대한 대응 작전을 하고 있고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하겠다 이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해서 나토 집단 방위 조약을 이제 적용을 하는가 요게 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는 나토 국가인데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침략을 위한 방어를 나토 국가들이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집단 방위 조약인데 여기까지는 작동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중간에 러시아랑 폴란드 사이를 중재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정확한 이제 팩트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나토가 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게 큰일 났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이 정도 생각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동시에 침공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빠르게 전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 생산 능력은 부족하고 훈수는 많이 둡니다.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게 EU가 그 집단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사는 자금 같은 거를 EU 차원에서 빌려줘요. 각국 정부한테. 근데 유럽산 우선 구매를 하라고 이 유럽산 우선 구매의 가장 큰 수혜자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사업이나 이런 무기들을 EU 예산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정확히 프랑스는 프랑스산 무기만 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니까 EU 지역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K2 공장, K9 공장, 천무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현지 생산하면 유럽산 무기가 되니까 EU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계산까지 들어간 게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폴란드는 사실 기술 방위 사업에 대해서 나름 한가닥 자존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차이가 벌어졌지만 19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탱크나 무기 생산 이런 것들도 조금 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방위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상한 게 있어요. 한국이 1970년대에 아무것도 못 만들때 우리는 탱크도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다. 요런 건데 요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K2 전차에서 K2 PL 같은 경우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때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K2 PL 버전 폴란드 버전 그 K2 흑표 전차가 유럽 시장 공략용 전차 모델이 되어서 루마니아나 다른 주변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폴란드가 너무 경쟁이 커지니까 머리가 커지면 또 한국한테 또 경쟁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은 이유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뭐 조립하거나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되는데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이런 국가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한국산 부품으로 들어간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되고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한 방위사업 육성은 단순히 이제 경쟁자를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손해보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상생 발전해야지 이 방위사업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소부장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도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이게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폴란드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방산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힘들기도 했던 점이 소부장을 다른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왔는데 방산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소부장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이러면 부품이 모자라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해서 키워놔서 방산을 소부장은 상당한 규모인데 이게 지금의 시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기술 이전하니까 또 인도네시아 생각난다. 이거 또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듯이 옛날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일본 차를 많이 분해해가지고 그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기술력이 높아진 거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품을 분해해서 노하우를 쌓으려면 그 만든 사람 수준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자기 지식으로만 이해가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왜 구조가 됐는지 일단 경험적인 부분에서 따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현대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령 이제 지금 계속 K2 전차 이야기를 할 때 K2 전차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냐, 이 개발을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했어요. 그때 막 이제 펜티엄이 막 나오고 했을 시절에 컴퓨터를 여러 대 모아서 MNS, 그러니까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K2 전차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제 나왔을 때 전차포를 어디에서 쏘면 뭐가 위험하고 어디가 터지는지를 정말 열심히 계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신러닝의 시대인데 그때 머신러닝도 없고 그냥 진짜 생 노가다로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가는 거였어요. 요런 MNS 능력 같은 것들은 ICT 산업과 제조업이 같이 발달한 나라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둘 다 하는 나라들은 정말 전 세계에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기술 유출이 되기 쉽지 않은 게 타이거아이 사건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거의 높으신 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에서 큰 책임을 맡으신 분한테 한번 들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F-15K 전투기에 들어가는 적외선 추적 장비 타이거아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정비를 하다가 원래 매뉴얼보다 조금 더 드라이버를 더 돌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품 3개를 꺼내야 되는데 한 5개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자마자 미국에서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한국에 항의가 들어오고, 너 기술을 빼내려고 했나, 왜 분해를 했냐, 역설계를 하려 했나, 이렇게 해서 외교 문제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그 좀 책임 있는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려는데 이게 협상이 아니었대요. 거의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너희들 반성한 걸 보여주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태도를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티 템퍼링이라고 하는 신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분해를 해도 이걸 잘 파악을 못하도록 공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역설계를 위해서 뭔가 부품을 뜯어내면 그걸 거꾸로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하드웨어 부품을 그대로 모방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임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뜯어서 뭐 파일을 복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국방 선진국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블랙박스화돼서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진국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밑에 애들은 우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역분해, 역설계 이런 걸로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력을 해서 파일을 나눠 먹더라도 유럽을 공략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는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말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현대 로템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긴 덕분에 K3라고 하는 차세 전차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결국에는 기술 개발도 있는 거다. 업체가 돈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한 현대로템, LIG 덱손, 한국항공우주사업, 하나시스템 모두 다 열돈이 많아지니까 자체 R&D를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제 개발도 빨라지고 업체 자체의 기술력도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